아버지,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서연은 거울 앞에서 옷깃을 다시 한번 다듬으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오늘은 민호네 집에서 상견례가 있는 날이다. 벌써 세 번째 옷을 갈아입고 있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겁기만 했다. 걱정 마라, 서연아. 이정호는 낡은 정장 재킷의 먼지를 털어내며 딸을 바라보았다. 너희들이 행복하기만 하면 돼. 서연의 눈에는 아버지의 손이 들어왔다. 30년 넘게 몫으로 살아온 세월이 그대로 새겨진 손이었다. 굳은 살로 거칠어진 손가락, 톱과 망치를 잡느라 생긴 상처들이 아직도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하지만 그 손으로 이 집을 지었고 서연을 대학까지 보냈다. 민호 씨 가족분들은 어떤 분들이실까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호는 대기업 임원이고 집안도 오래된 부유층이라고 들었다. 서연 자신도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지만 왠지 모를 부담감이 마음 한구석을 누르고 있었다. 사람은 사람이야, 서연아. 정호가 딸의 어깨를 다독였다. 부자든 가난하든 마음이 중요한 거지. 현관문 앞에서 민호가 기다리고 있었다. 깔끔한 정장 차림의 그가 서연을 보자 환하게 웃었다. 서연아, 아버님도 안녕하세요. 민호야, 오늘 잘 부탁한다. 정호가 다소 어색하지만 정중하게 인사했다. 차 안에서 민호가 말했다. 우리 가족들 다 좋은 분들이에요. 걱정 마세요. 하지만 서연의 가슴은 여전히 두근거렸다. 이상하게 불안한 예감이 들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고급 주택가의 풍경을 바라보며 서연은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다. 그 따뜻하고 거친 손에서 용기를 얻고 싶었다. 괜찮을 거야, 아버지. 서연은 스스로에게 다짐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알 수 없는 걱정이 자꾸만 고개를 들었다. 강씨 집안의 거실은 마치 미술관 같았다. 값비싼 그림들과 골동품들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었고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은은한 빛을 뿜어내고 있었다. 어서 오세요. 민호의 어머니 박미영이 정중하지만 어딘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다. 그녀의 시선이 정호의 낡은 정장을 훑고 지나갔다. 안녕하세요. 이정호입니다. 정호가 정중하게 허리를 숙였다. 민호의 누나 강수진이 소파에서 일어났다. 명품 드레스로 치장한 그녀는 차가운 표정으로 정호를 바라보더니 악수를 청하는 그의 손을 보는 순간 미간을 살짝 찌푸렸다. 장인어른 손이 꼭 공사장 인부 같네요. 순간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민호는 당황한 표정으로 누나를 쳐다보았다. 누나. 민호가 조용히 제지했지만 수지는 개의치 않았다. 뭐 잘못 말했나요? 사실을 말한 건데. 수진이 어깨를 으쓱했다. 요즘 젊은 남자들도 손 관리 많이 하잖아요. 시대가 바뀌었는데. 정호의 얼굴에 당황스러운 표정이 스쳤지만 곧 어색한 웃음을 지었다. 30년 넘게 나무를 다뤄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수일 하신다고 들었는데 요즘도 그런 일 하시는 분들이 있군요. 박미영이 은근히 납보는 투로 말했다. 민호는 어려서부터 피아노를 배우고 미술을 배워서 손이 참 곱거든요. 서연의 주먹이 무릎 위에서 떨렸다. 아버지가 자신을 키우기 위해 얼마나 고생했는지, 그 거친 손으로 얼마나 많은 집을 지었는지 그들은 알지 못했다. 아버님은 정말 훌륭한 목수세요.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동네 사람들이 모두 아버님을 존경하거든요. 아, 그래요? 수진이 시큰둥하게 대답했다.
요즘은 건설회사에서 다 기계로 하지 않나요? 손으로 하는 일이 있나 싶어서. 민호의 아버지 강철우는 처음부터 말없이 앉아 있었다. 그는 정우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지만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었다. 분위기는 점점 더 어색해졌고 서연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굴욕감이 뒤섞여 올라왔다. 아버지는 여전히 어색하게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 뒤에 숨겨진 상처를 서연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결혼 이야기를 해볼까요? 박미영이 차를 따르며 말을 꺼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진심 어린 환영보다는 형식적인 의무감이 느껴졌다. 혹시 서연 씨 댁은 어디에 살고 계시나요? 수진이 날카로운 시선으로 물었다. 성북구 쪽 빌라에 살고 있습니다. 서연이 대답했다. 아, 빌라요? 수진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 민호는 강남 아파트에 살거든요. 물론 결혼하면 더 좋은 곳으로 이사할 거고요. 수진아, 그만해. 민호가 누나의 팔을 살짝 잡았다. 하지만 수진은 멈추지 않았다. 왜? 현실적인 이야기잖아. 집안이 비슷해야 결혼 생활도 무리가 없어. 수진이 정우를 보며 말했다. 장인 어른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애들이 너무 어려서 모르는 건지. 수진 씨.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끼어들었다. 저희 집이 가난하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가난하다는 게 아니라. 박미영이 애매하게 말을 흐렸다. 그냥 환경이 다르니까 서로 적응하기 힘들 수도 있다는 얘기죠. 적응이요? 서연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제가 민호를 사랑하고 민호가 저를 사랑한다면 그걸로 충분한 거 아닌가요? 사랑만으로는 안 되는 게 결혼이에요. 수진이 단호하게 말했다. 교육 수준도 다르고 생활 방식도 다른데 어떻게 평생을 함께 살아요? 교육 수준이요? 서연의 얼굴이 붉어졌다. 저 대학 나왔거든요. 어느 대학이죠? 수진이 비꼬듯 물었다. 민호는 서울대 나왔는데. 그 순간 정우가 조용히 일어났다. 죄송합니다. 제가 딸을 더 잘 키우지 못해서. 아버지. 서연이 아버지의 말을 막으며 벌떡 일어났다.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아버지는 잘못이 없어요. 서연아, 진정해. 민호가 서연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서연은 손을 뿌리쳤다. 민호야, 미안해.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이 결혼 그만두겠어. 거실에 정적이 흘렀다. 모두가 충격에 빠진 표정이었다. 서연아, 제발. 민호가 무릎을 꿇으며 매달렸다. 우리 가족이 잘못했어. 다시 한번 기회를 줘. 아니야. 서연이 고개를 저었다. 사랑보다 더 소중한 게 있어. 내 가족의 존엄이야. 서연은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현관으로 향했다. 뒤에서 민호의 절망적인 부름소리가 들렸지만 서연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다. 서연과 정우가 현관에 다다랐을 때 뒤에서 의자가 넘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잠깐. 모두가 돌아보니 강철우가 벌떡 일어나 있었다. 지금까지 침묵을 지키던 그의 얼굴에는 분노가 가득했다. 도대체 뭐라는 거야, 너희들은? 철우가 아내와 딸을 향해 소리쳤다. 이 집에서 나가라고. 이분을? 여보, 무슨. 박미영이 당황했다. 닥쳐. 철우의 목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다. 20년 전 그날을 기억해? 태풍 매미가 왔을 때 말이야. 수진과 박미영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민호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다.
철우가 정우를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분이, 이정우 씨가 바로 그분이야. 우리 집이 산사태로 무너질 뻔했을 때 새벽 3시에 달려와서 우리 가족을 구해주신 분 말이야. 아버지, 무슨 소리예요? 수진이 어리둥절해했다. 너는 그때 겨우 중학생이었으니 기억 못할 거야. 철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하지만 난 평생 잊을 수가 없어. 이분이 목숨을 걸고 우리를 구해주셨어. 정우가 깜짝 놀라며 철우를 다시 보았다. 설마, 그때 그 강철우 씨가. 맞습니다. 철우가 정우 앞으로 다가갔다. 20년 전 성북구 산비탈 집에 살던 강철우입니다. 기억하세요? 아, 정우의 눈이 커졌다. 그때 어린 딸이 둘 있던. 네, 맞아요. 철우가 박수진을 가리켰다. 수진이와 민호예요. 이분이 계단이 무너지는데도 다시 올라가서 아이들을 업고 내려오셨어요. 거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휩싸였다.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박미영은 말을 잃었다. 철우가 정우 앞에 무릎을 꿇었다. 이분은 우리 가족의 생명을 구한 은인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건 모두 이분 덕분이요. 아버지.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 이후로 20년간 이분을 찾고 있었어요. 이름만 알고 있었는데 설마 민호 장인 어른이실 줄은. 철우의 목소리가 메어졌다. 수진이 정우를 바라보며 고개를 떨궜다. 조금 전까지 자신이 무시했던 그 거친 손이 20년 전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바로 그 손이었던 것이다. 죄송합니다. 수진의 목소리가 간신히 들릴 정도로 작았다. 정말 죄송합니다.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렸다. 수진은 소파에 주저앉아 고개를 감싸고 있었고 박미영은 눈물을 훔치며 정우를 바라보았다. 이정우님. 박미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몰랐습니다. 민호가 서연에게 다가갔다. 서연아, 이제 알았지? 우리 가족이 얼마나 감사해야 할 뿐인데. 하지만 서연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으며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모든 걸 알게 된 지금도. 서연이 조용히 말했다. 제 마음은 바뀌지 않았어요. 서연아. 민호가 다급하게 외쳤다. 이제 모든 게 해결됐잖아. 해결됐다고요?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20년 전 일이 밝혀졌다고 해서 오늘 받은 상처가 사라지나요? 정우가 딸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서연아, 이제 됐어. 이분들도 미안해 하시잖아. 아버지. 서연이 아버지를 바라보며 말했다. 아버지는 평생 한 번도 누구 앞에서 고개를 숙이거나 미안하다고 말할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그런 아버지가 오늘. 서연의 목소리가 메어졌다. 오늘 얼마나 많이 고개를 숙이셨는지 봤어요. 철우가 앞으로 나섰다. 서연 양, 우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다시 기회를 주십시오. 강철우 사장님. 서연이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아버지를 찾아주셔서 감사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민호가 다시 무릎을 꿇었다. 서연아, 제발. 나는 너 없으면 안 돼. 서연이 민호를 내려다보며 쓸쓸하게 웃었다. 민호 씨, 당신은 좋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사랑에도 때가 있는 법이에요. 무슨 말이야? 민호의 목소리가 절망에 젖었다. 저는 아버지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서연이 또렷하게 말했다. 그리고 제 선택을 지킬 겁니다.
서연은 아버지의 팔짱을 끼고 현관을 향해 걸었다. 뒤에서 민호의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서연은 돌아보지 않았다. 딸아. 정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정말 괜찮겠니? 네, 아버지. 서연이 환하게 웃었다. 저에겐 아버지가 있으니까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단단한 손을 가진 아버지가. 두 사람은 저녁 노을 속으로 걸어갔다. 서연의 결단은 흔들리지 않았다. 어떤 사랑보다 소중한 것이 있다는 걸 그녀는 끝까지 증명하고 싶었다.